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테그레이티브 캔서 트리트먼트와 함께하는 로컬 하이포더미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고, 또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이 시간을 몇 시간씩 차로 둘 거냐, 이런 그런 연구를 할 정도로 언제든지 같이 병행 치료가 가능하지만, 개원가에 계신 분들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중인 분들께 고주파 치료를 권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주치의 방해로 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끝난 다음에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와 함께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앞에 프로페서 왕이 커큐민과 레스피라트롤의 병용요법을 이야기했지만,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퀘르세틴을 또 병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비타민C를 또 IV를 해가지고 같이 또 효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스테믹 하이포더미아를 온코더미아 해가지고 온도를 올린 다음에 로컬 하이포더미아를 해가지고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어쨌든 정립된 공인된 그런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선생님들마다 치료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헌고찰을 통해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를 바라보는 기전 관점이 이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은 다르죠. 현대의학은 제네틱한 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온코지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코지인 유전적인 요소니까 이거는 예방할 수가 없다.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걸렸을 때는 잘라내고 태우고 말려야 된다. 그런 관점이고, 통합의학에서는 메타볼릭 대사질환이다. 그래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가 중요하다.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티브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글라스 하나한이나 로버트 와인버그가 2000년도 셀지에 처음 캔서의 홀마크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전기회로도에서 스위치를 껐다 하는 트랜지스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프로테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로스 팩터도 있고, 있는가 하면 안티 그로스 팩터도 있고, 서바이벌 팩터가 있는가 하면 데스 팩터도 있고, 사이토카인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유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암세포가 살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죽기도 한다, 이런 이론을 발표를 했죠. 요거는 이제 좀 더 쉽게 일반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표이고, 그랬는데 11년 뒤에 셀지에 다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면역 회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세포 에너지의 조절 장애, 그리고 지인의 돌연 변이, 그리고 염증, 이런 세포 미세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포와 대사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하이포더미아의 효과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이포더미아가 우리 셀에 미치는 피지올로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이올로지컬 이펙트는 첫 번째로는 블라드 플로우가 증가해가지고 O2 공급이 많아지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고열이 가해지면은 셀 퍼미어빌리티가 증가되면서 셀룰라 이데마가 생기죠. 이데마가 생기면서 이제 바스큘러 콜랩스가 되니까 오히려 블라드 플로우가 떨어지고 O2가 더 감소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이제 히시약 프로테인이 생겨가지고 서모 톨러런스해진다. 그래서 히시약 프로테인을 이니비터를 같이 주면 이 효과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 히시약 프로테인 이니비터로서 아까 말씀드린 레스피라트롤이나 커큐민 같은 게 있고, 또 우리 국내 의사 선생님들은 퀘르세틴을 또 많이 쓰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전부 히시약 프로테인의 이니비터들이죠. 그리고 세포막의 플루이디티와 퍼메빌리티를 증가시켜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모 에이전트의 투과율을 높여준다. 그리고
39도 정도에서는 그 NK 세포, 또 43도 정도에서는 T 세포, 또 피부 레인지 그 템퍼리처에서는 그 수지상 세포를 증가시켜가지고 직접적인 면역도 증강시키고 튜머 레코그니션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고, 직접적으로 하이퍼더미아가 DNA를 이제 그 괴사시키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마이토틱 페이저, 분열기나 G1 페이저에 잘 듣는데, 하이퍼더미아는 신테틱 페이저나 G2 페이저 때 잘 듣죠. 앞에서 그 그림을 쭉 설명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를 해놨고, 또 리퍼런스도 쭉 근거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희석 프로테인 이니비터들이 이제 주로 파이토케미컬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폴리페놀에 해당되는 부분들, 라이코펜, 퀘르세틴, 커큐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항암 치료 효과를 증강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임뮨 을 직접적으로 올리고, 또 안티겐 프레젠팅을 더 좀 증강시킨다, 그런 얘기들인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DNA 리페어를 파괴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RT와 에주반트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 마이토틱 페이지와 G1에서 잘 듣고, 온코서미아는 신테틱 페이지와 G2 페이지에서 잘 듣는다. 레스팅입니다. 레스팅 G2가 아니고 레스팅 페이지 때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이폭식한 컨디션과 산성 환경에서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이퍼서미아는 하이폭식 컨디션과 엑시딕 컨디션일 때 잘 듣고, 듣는 페이저는 신테틱 페이저 때 잘 듣는다. 그래서 그 캔서 치료에 있어서 우리 하이퍼더미아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캔서 스템셀을 라디에이션에 센시티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튜머 셀이 그 리페어 회복되는 걸 또 방해할 수 있고, 또 케모테라피를 효과를 더 올릴 수가 있고, 그 튜머 셀이 라디에이션이나 케모테라피에 센시티브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임뮨 리스폰스를 더 증강시킬 수 있다는, 이렇게 선머리할 수 있겠습니다. 피브레인지 하이퍼더미아가 덴드라이틱 셀을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튜머 안티겐 프레젠팅을 더 증강시킨다, 그런 작용이고, 하이퍼더미아는 스킨번 외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것. 요 논문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대학에서 발표했는데, 2017년에 발표했는데, 메타볼리칼리 스포티드 케모테라피. 요거는 그 단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20도즈 써가지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만든 상태에서 케모테라피를 하는 걸 메타볼리칼리 스포티드 케모테라피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시키고 하이퍼더미아를 주고, 그 다음에 하이퍼바리 옥시겐 테라피, 고압산소 탱크를 했을 때 이제 사기 트리플 네거티브 유방암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4개월 만에 완전히 패트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지만 2달 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CR이 돼 있더라라고 발표를 했고, 그로부터 이게 이제 패트 사진인데 랩트 브레스트와 리브에 굉장히 메타가 심했는데 깨끗이 없어졌죠. 불과 4개월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같은 저자입니다. 같은 저자가 메타스타틱 난스몰셀 런 캔서에 대해서도 똑같이 치료를 했더니 리마커블하게 임프루브가 있더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통합의학적 치료와의 병행인데, 통합의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에다가
보완의학을 합치는 거죠. 보완의학과 대체의학은 어떻게 다른가?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을 대신하는 것이 대체의학이고, 보완의학은 현대의학과 함께 하는 것이 보완의학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보완의학을 함께 하는 통합의학적 치료가 고안되어서 지금 뭐 수십 년 전부터 잘 해오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1기, 2기 암 같으면은 현대의학적 치료만으로 완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의학적 치료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뭐 큰 문제는 안 되고, 한다면은 사이드 이펙트를 좀 줄여주는, 그리고 삶의 질을 조금 좋게 해주는 그 정도지만 3기, 4기 암 같은 경우에는 현대의학적 치료로 완치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럴 때는 우리 통합의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기, 4기 암 환자일 때 언제까지 현대의학을 하고 언제부터 통합의학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우리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그 학회가 미국의 SIO라고 있습니다. SIO가 이번 이제 10월 달에 16번째 그 국제학회를 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고, 한번 학회할 때 한 2,000명 이상 모이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이 SIO에 이제 비견되는 우리 한국의 KSIO가 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창립이 되었고,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도널드 에이브람 교수와 애리조나 대학의 앤드류 웨일 박사가 공제한 인테그레이티브 온콜로지를 우리 대한통합학회 이사진들이 공동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어쨌든 통합암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어렵지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개척 항로를 계속 개척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도 계속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더미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 단독으로는 세포살상 효과가 없는 농도에서도 하이퍼더미아를 병행하면 충분하게 효과가 있다는 거고, 그 효과는 M 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하이퍼더미아는 S 페이지 때 듣는데, 하이퍼더미아와 비타민 C를 같이 줬더니 M 페이지 때 이제 증가된다는 거죠. 비타민 C에 의해서. 그리고 병행 치료했을 때 비타민 C 농도가 혈중 농도가 더 올라가더라. 그리고 같이 했을 때 안티튜머 액티비티가 크고, 순수한 아스코르빅 액시드보다는 소듐 아스코르베이트, 지금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든 비타민 C가 전부 소듐 아스코르베이트인데, 소듐 아스코르베이트가 아스코르빅 액시드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열에 대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항암제에 의한 스트레스는 전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초래되는 비나들인데, 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를 썼을 때 오히려 그 작용들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주의를 하라라는 부정적인 논문도 있습니다. 티모신 알파1을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불행히도 하이퍼더미아와 병행 치료한 논문을 제가 찾지를 못했고, 캐슬포트를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다른 치료와 여러 가지를 병행 치료했기 때문에 티모신 알파1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술토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고, 특히 하이퍼더미아와 미술토에 대한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지만, 병행 치료에 대한 논문은 한두 편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술토를 보통 우리가 서브큐로 주는데, 이제 오프라벨로 정맥 주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피부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열이 생기니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미술토 테라피를 하는데, 그러던 미술 테라피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 톨러런스가 생겨가지고 열이 더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이포더미아를 동반하면 효과가 더 좋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 있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퍼바리क 옥시겐 고압산소 탱크인데, 고압산소 탱크를 하이포더미아와 병행했더니 효과가 좋더라. 그렇지만 하이포더미아는 저산소 환경에서 잘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하이포더미아를 먼저 하고 하이퍼바리क 옥시겐 테라피를 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토파지가 오히려 그 정상세포가 이상세포로 되어서 암세포로 되려고 할 때 이상세포를 처리해가지고 암세포로 가지 않게 우리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미 암세포가 된 놈이 암세포가 더 성장하려고 할 때 산소나 뭐 혈액이나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그 아직 바스큘라이제이션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죠. 이때 오토파지가 작용해가지고 오히려 ATP를 공급해주는, 그래서 암이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기전도 있고 암을 촉진시키는 양가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 암을 촉진시키는 기전에서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오토파지 이니비트를 같이 주면 이 암살상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압스코팔 이펙트에 의해서 수지상 세포를 증강시킨다. 그런데 GP96이 나온 걸로 보면 이게는 이제 그 HSP 90 HSP의 한 일종입니다. 그래서 압스코팔 이펙트에 의해서 수지상 세포를 촉진한다.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 앞에서도 우리 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나노 테크놀로지는 최근에는 논문들이 별로 없고 과거에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로컬 튜머 하이포더미아는 시스테믹 이뮤노테라피로도 쓸 수 있다. 면역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1980년에 웨스턴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논문인데, 프라이머리 치료 모드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옛날에 그렇게 이제 예언처럼 해놨는데, 웨스턴 저널 오브 메디신은 오히려 폐간된데도 불구하고 하이포더미아는 계속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제 생각에 틀림없이 제4의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썸머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하이포더미아에 의한 그 셀룰라 메타볼릭 그 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잘 이용해야 되고, HSP 이니비트를 가졌으면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HSP가 면역도 증강시킨다는 것, 그리고 글루코스 데프리베이션이 있을 때 하이포더미아에 센시티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오토파지 이니비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덴드리틱 셀 테라피를 인핸스 해가지고 그 안티겐 프레젠팅을 더 증강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포더미아는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문을 검색해 본 그 결과 제가 감히 제안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개원가에서는 항암치료 타이밍, 항암치료와 함께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항암치료와 함께든 아니든 어쨌든 패스팅을 시키든지 아니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키고, IV 비타민C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더미아를 하고, 그 다음에 고압산소 탱크를 하고, 그 다음 파이토케미칼은 앞에서 말씀드린 레스피라톨, 커큐민, 퀘르세틴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쭉 서플리멘테이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뮤노테라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쨌든 하이포더미아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이 이 췌장암 인대 뭐 지났고 브레스트 캔서 11년이나 되었고 캔서 서바이벌죠. 이 캔서 서바이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이상입니다.